안녕하세요. 월요일 오후 저녁 7시 44분이네요. 대선 테마랑 뭐 이것저것 대선 주자랑 시사 뉴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직하게 대선 테마 재미없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도 달려줬고요. 코스닥도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국면이어서 대선 테마는 잠깐 주춤한 모습이었고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세 종목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건설, PPI, 삼부토건 이렇게 세 종목이었죠. 그나마 삼부토건이 오늘 조금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그 외에 이제 PPI랑 동신건설은 다 마이너스가 조금 깊게 나오는 모습. 먼저 PPI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가 8,520원으로 다시 8,000원 가격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요. 제가 드린 말씀 있잖아요. 이 종목 제 생각에는 8,000원에서 만원 사이 박스권 움직일 것 같고 8,000원으로 가까이 가면은 매수 타이밍 잡아볼 수 있고 만원으로 가까이 가면은 매도 타이밍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음봉이 나온 자리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이틀 더 음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저점 자리에서 슈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윤석열이 원전 관련해서 좀 자기는 이 총장직을 던진 이유가 생뚱맞게 원전 때문에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분위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 이제 검수 완박이면은 부패 완판이다. 이 글자도 제대로 말을 못해서 버벅거리다가 총장 사퇴했잖아요.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는 분위기에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패가 완판, 부패가 판을 치게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다가 나와놓고 이제 와서 최재형을 견제하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 같습니다. 분명하게 이제 최재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힘 입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윤석열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죠. 주변에 장모나 부인 관련해서 이런 잡음도 없고 자기가 공정과 관련해서 시비가 걸릴 일이 크게 없는데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야권 대표 주자를 해야지만 여러 가지로 대권에서 단일 후보 또는 대통령 선거에서 희망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전반적으로 최재형도 마찬가지고요. 홍준표나 그 이해 주자들 유승민이 됐든 기타 여러 오세훈, 안철수 여러 가지 후보들이 나눠 먹기가 시작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야권 쪽에서 윤석열을 글자 그대로 별의 순간 별로 봤다면은 지금은 상당 부분 도리도리 고개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니고 연자제가 어떻고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되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해는 이제 떠올랐다가 지는 형국이고요. 새로운 주자들 그렇게 같이 묻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겁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하게 이제 최재형은 빠르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빠르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최재형이 결과적으로 정치 선언을 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빠르면 이번 주에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또 한번 슈팅을 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 자리에서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동신건설도 오늘 비슷하게 떨어진 자리 요즘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5만원을 깨도 상관없습니다. 깨면 깰수록 저점에서 잡을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재명 테마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사실상 뭐 이재명도 그렇고 예선에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지 쇄신 작업이나 여러 가지로 착착 전략을 짜고 준비를 끝내고 대선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 종목이 이재명과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차피 테마주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고요. 그런 모멘텀은 남아있는 이재명 테마주의 모멘텀은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뭐 서현이나 덕성 이런 윤석열 테마주하고 다르죠. 자, 떨어진 자리에서 얼마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주시하시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뭐 상승 흐름 보였던 삼부토건 보겠습니다. 뭐 이낙연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여권에서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 부분의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0% 간당간당 요 정도 수준이지만 그래도 야권에서는 윤석열을 제외하고 사실상 저는 윤석열은 날아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을 제외하고 이낙연 수준의 지지율 보이는 사람도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의 2배를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장대 음봉이 떴는데요. 뭐 시가가 12%, 고가가 13%. 결과적으로는 먹고 발라버렸죠. 자, 뭐 주말에 제 영상 잘 보셨던 분들은 충분하게 대응을 하셨을 텐데요. 물론 오늘 바로 들어가기에는 자리가 너무 높은 자리에서 바로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그런 음봉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요. 자, 뭐 삼부토건 제가 다시 대선 테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었으니까요. 뭐 3,000원짜리를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자, 살아있는 테마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뭐 오늘 털었던 자리, 뭐 털어낸 물량들 다시 정리가 되고 다시 분위기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뭐 3,500원 돌파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항상 당일 포지션 정리하시면서 한번 주시해보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삼부토건, 동신건설, PPI 오늘 결과적으로 다 음봉자리지만 이런 음봉자리에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내일 바로 퍼포먼스가 나올지 하루 이틀 더 주춤하다가 퍼포먼스가 나올지 그건 저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저점 자리에서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식창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마무리하고요. 자, 화면을 바꿔서 우선은 구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최재형 한번 쳐볼까요? 자, 자맹이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쯤 폭탄을 터뜨릴지 클릭을 잘못해서 또 엉뚱한 화면이 떴고요. 자, 최재형을 검색하니까 왜 윤석열이 뜨나요? 자, 이번 주에 권영세가 이제 윤석열을 만났고 다음 주에는 최재형을 만난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있고요. 자, 어떤 메시지를 낼지 중앙일보가 계속 빨아주고 있는 윤석열도 최재형도 자, 문정부의 등을 돌리게 한 월성 원전이라고 또 색다른 이슈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게 파괴력이 있을까요? 뭐 별로 이 원전 관련해서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자기가 할 만큼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 무능력을 탓하는 건가요? 한심스럽습니다. 자, 제2형 나라 좀 구해줘. 지지 모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계속 뭐 여러 가지로 최재형과 윤석열 기사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고요. 세상이 이상해. 계속 언론에서는 자, 최재형을 빨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수구, 보수, 기득권 언론들이죠. 자,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언론사 중에 뭐 한겨레나 경향이나 이런 진보 매체는 한 군데도 없었잖아요. 자, 다 짜고 치는 고수도. 자, 우선은 제가 오늘 검색해봤던 제가 봤던 기사 먼저 언급하고 지금 보여지는 타이틀에 높이 올라와 있는 기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광주에서 집단 따돌림 때문에 교교생이 다른 세상으로 떠났고요. 최저임금 관련된 승부 18,000원 대 8,720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9,000원 초중반쯤 9,000원 초중반쯤에서 한번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경영계가 이야기하는 동결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2017년 대선 토론회 당시에 모든 주자가 2022년에는 모든 주자가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했죠. 뭐 심상정도 마찬가지고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뭐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모두 다 2022년도에는 10,000원. 문재인 같은 경우는 2020년 10,000원 이야기했다가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미 사과를 했고요. 자, 저는 가급적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윤석열 장모의 또 다른 암초, 요것도 제가 살짝 짚어봤던 이야기인데 뭐 중복될 수 있으니까 더 짚어보지 않고, 자, 오늘의 뭐 새로운 기사들이 어떤 기사들이 또 떴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동반법 통과, 생후 59일, 아이들과 함께 출산 후 처음 등원.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국회의원 아이하고 같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이게 그렇게 시급한 법안인가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시민군 색출하려고 미얀마는 여전히 암흑 사태인 거고요. 저는 솔직히 이재명 기본소득은, 자, 최저임금이나 제대로 현실화 시켜 놓고 나서 최저임금이나 제대로 현실화 시켜 놓고 나서 기본소득이 됐든 보편적 복지가 됐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도 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과연 생활임금으로 적정하냐, 이 최저임금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없으면서 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시나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자,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거 먼저 해결해 보시죠. 자, 최저임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답하네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민주당 가치를 따른 적통 후보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채용도 현 대통령 이어받겠다는 게 적통이라면 패착. 자, 이낙연은 현 정부 잘못을 극복하겠다는 정책 의지 보여줘야 정체된 지지율을 벗어날 듯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민주당은 전통적 가치와 노선 안에 경선 후보 전부 다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 적통 후보다. 뭐 둘이 논쟁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윤석열은 자기가 정치 참여를 하게 된 계기가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인 탈원전 정책과 무관치 않다라고, 자, 최재형을 견제하는 이런 멘트를 날렸어요. 자,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이야기했다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나요? 자기 장모 사건에 대해서 법 적용에 누구나 이해 없다? 강 건너 불구경하시나요? 보면 볼수록 깔미죠. 자, 화이자 백신 효능은 뭐 확 떨어져 버렸네요. 델타 변이.
아무래도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있긴 한데 제가 언급을 못 해드렸고요. 이 영상 끝나고 바이오 쪽 새롭게 영상 하나 찍어 드릴 텐데요. 자, 셀트리온도 지금 델타 변이 관련해서도 지금 동물 실험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앞서 나온 게 델타를 넘어선 감마 변이에 대해서도 뭐 동물 실험에서 유의미한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고요. 세포주 실험에서는 중화되는 효능이 떨어지는 걸로 밝혀졌는데, 자, 동물 실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한번 입증해 보이겠다고 7월까지 데이터를 한번 내겠다라고 야심차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뭐 셀트리온 4% 가까이 올랐다가 조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무리되었죠.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다 좋습니다. 뭐 그 mRNA 백신 관련해서 뭐 찌라시성이긴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쪽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쪽에서 뭐 수억 회분 분량의 백신을 뭐 생산하겠다, 생산을 맡기겠다, 뭐 이런 뉴스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뭐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신풍제약이 움직였던 부분도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모멘텀으로 움직였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띄어지니까 그 대신에 이제 진단키트 쪽, 시젠을 비롯해서 이런 쪽은 조금 수그러드는, 고개를 숙이는 모습. 하지만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게임 관련주도 뜨겁고요. 코스닥 쪽으로 대표적으로 150 종목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대다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뜨겁게 움직였던 그런 하루죠. 자, 바이오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추세를 잘 지켜보시면서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고요. 자, 저도 이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김부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확실한 게 있으면 확실한 걸 꺼내 놓든가요. 그냥 말밖에 없고 검증도 안 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이게 무슨 뭔가 팩트가 있고 합리적인 의혹이 있어야지 검증도 하고 이게 파워가 있고 파급력이 있는 건데, 뭐 흘러간 노래 계속 부른다고 뭐 그게 영향력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재난지원금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뭐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경수한테는 안 채웠는데 이재용한테는 수갑을 채웠다. 당연히 조선일보 기사고요. 야, 그거야 재량이죠. 자, 재량입니다. 개구를 사용할지 개구를 사용하지 않을지, 이 수갑이라는 게 개구라고 그러거든요. 개구 사용 유무는 자, 뭐 선보고하고 진행할 수도 있고요. 먼저 진행을 하고 후보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개구를 사용할지 안 할지는 개호하는 이 재판 관련해서 움직일 때 뭐 출정이라든지 뭐 검찰이라든지 법원에 출정할 때 이 피고인이나 여러 가지 재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개구를 쓸지 안 쓸지는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야 이거 왜 이렇게 라고 딴지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뉴스를 낼지 안 낼지 재량권이 있는 것처럼, 자, 그 사람들은 개호를 할 때 개구를 쓸지 안 쓸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당연히 인권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뭐 징계를 받거나 문제가 되겠죠.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여론조사 한번 보고 가죠. 윤석열 33.9, 이재명 26.3 이라고 대선 후보 지지 조사율이 나왔고요. 다만 양자 댁에서는 팽팽하다고 이야기하네요. 1대1 대결하면은 윤석열 43.6, 이재명 39.4. 요렇게 지난주 3일에서 4일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계속 최재형이나
홍준표나 이런 주자들한테 지지를 뺏길 거고요. 이재명도 어느 정도 그런 효과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좀 꾸준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또 다른 뉴스를 한번 계속해서 검색을 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계속 이야기가 나누는데 확실하게 뭐 빵이 없어서 이 수산업자 관련해서 뭐 박영수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뭐 대통령 이야기도 나오고 복잡하죠. 조금 더 명확해지면은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양시 노래방 감염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자, 가뜩이나 힘든데 주 52시간제까지. 자, 그래도 당연하게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52시간은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OECD 기준에서 거의 탑이죠, 우리나라가. 노동시간. 그런데 이걸 하지 말자? 자,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요?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분, 과연 주당 몇 시간 근무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사들이 있네요. 뭐 글로벌 이슈도 다양하게 있는데 뭐 제가 글로벌 이슈를 뭐 그렇게 딱히 언급해 드리고 싶진 않고요.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려서 새로운 기사가 검색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부터 교차 접종을 한다고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은 mRNA 백신으로, mRNA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아스트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강하게 또 이제 백신을 맞추겠다라는 그런 기사인 것 같고요.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추미애는 조국 반대 이낙연에 대해서 대통령 판단 잘못한 거냐고 몰아세웠네요. 저도 이런 입장입니다. 자, 얘기하려면은 더 빨리 이야기했어야 되지. 자, 털릴 만큼 다 털리고 대통령 부담도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그때 가서 임명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한 게 뭐 자랑거리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추미애를 좋아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분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드려볼까요? 윤석열 총장을 치려면 확실하게 쳤어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 쳐버렸죠. 어설프게 치면서 뭐 징계도 철회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유야무야 되고 뭐 직무정지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작년 연말이죠. 작년 연말에 시끄럽게만 해서 윤석열 지지율만 올려준 그런 주범이죠.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이분이 뭐 추다르크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을 10마디를 할 때 한 4마디는 줄이고 6마디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이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제가 민주진보 쪽 지지자지만 추미애는 뭐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나름대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봤던 기사가 지금 검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하죠. 여의도 저승사자. 한마디로 증권범죄에 특화된 검사들이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뭐를? 그 윤석열 장모와 처가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요거 가지고 항상 검찰이 색안경을 쓰고
일을 진행한다라는 그런 억울한 그런 평가를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잖아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제 식구 감싸기 안 한다. 확실하게 윤 전 총장 부인과 장모 주가 조작 관련해서 뭐가 맞는 건지 확실하게 밝히겠다. 어금니 꽉 깨물고 뭐 이런 이야기의 기사가 있었는데 뭐 제가 보고 나서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자기들이 빨아주는 기사는 오래 놔두고요. 그렇지 않은 반대편 이야기는 빨리 사라지는 그런 참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도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자, 분명히 맞는 이야기예요. 이런 지적. 자, 2018년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는 자, 지금의 여권이 문제 없다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여권에서 문제 없다라고 한 거를 말을 다 뒤집어서 다 문제다. 이렇게 말을 바꿨죠. 분명히 말을 바꿨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권만의 문제입니까? 자, 2018년도에 국민의힘 전신, 국민의힘이라고 할게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했나요? 윤석열 총장한테. 다 문제다. 맞죠? 지금 뭐라고 하나요? 다 문제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진영 논리죠. 진영 논리가 맞냐 틀리냐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편이면은 까는 게 당연한 정치 논리고요. 우리 편이면 당연히 보호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정치에서. 우리 편이 아니면 까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선거 아닙니까? 자, 민주당만 말을 바꾼 게 아니고 정부만 말을 바꾼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말을 바꿨어요. 자, 그렇게 문제 많고 의혹 많다던 사람 지금은 그게 뭐 문제야? 연좌제 하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우리 후보 갖고 너네들 왜 그래? 이러고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결과는 뭐냐? 자, 팩트로 확인하면 그뿐이에요. 자, 팩트로 확인된 거. 자, 1심 3년 선고. 자, 1심이지만 6년 전에는 입건조차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검찰에서 문제가 없다던 사건 징역 3년 법정 구속됐습니다. 여기서부터 팩트. 자, 줄줄이 빽빽이죠. 잔고 증명서 위조건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당하게 얘기했죠. 피해자한테 고소하라고 하십시오. 고소하라고 하십시오. 고소하니까 공소시효 일주일인가 한 달 남겨놓고 기소 붙였어요. 이게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정의입니까?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고 봅시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기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고 자기는 잘 몰랐고 단순히 돈만 빌려줬고 단순히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스탠스잖아요. 장모의 스탠스예요. 이게 이걸로 다 피해가려고 했는데 첫 번째, 자, 요양급여 관련해서 동일한 스탠스로 망가졌죠. 책임각서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게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면 절대 그 각서를 썼을 리 없다. 그리고 또한 그 각서조차도 누가 썼는지 확인되지 않는 위조가 의심되는 그런 서류다. 앞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잔고증명서도 자기가 했는데 자기는 이걸 행사하지도 않았고 공범이 행사했고 공범이 범죄를 한 거지 나는 모른다. 자기가 잔고증명서를 잔고증명서 자기가 직접 위조해 줬는데 공범이 했고 공범이 범죄를 했대요. 그러고 자기는 모른대요. 참, 그리고 제가 제 내피셜은 아니었지만 오늘 윤석열 총장이 밝힌 게 하나 있어요. 2013년도 박근혜 정부에서 징계, 정직 1개월 요 징계 먹었던 거
요거 관련해서 징계 사유를 제가 추측했던 그 가족과 관련된 그런 직권남용이나 뭐 압력 행사 이런 게 아니라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뭐 재산 공개 관련 공직자 재산 공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거라고 관보에 게재된 그 징계 사유를 밝혔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추문 관련해서 부인이나 장모, 뭐 결혼 전 동거, 이 부인이나 장모 사기 사건 관련된 밝혀지지 않은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압력 행사 의혹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설령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관보에 게재하는 징계 사유엔 넣지 않겠죠. 그쵸? 당연히 제 식구 감싸기 징계를 하더라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유만 밝혔겠죠. 자, 두 번째. 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징계를 당했을 때 이 사람 이거 뒤집기 위해서 헌법소원까지 했어요. 물론 헌법소원 각하됐죠. 그러면 이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사람이 뒤집으려고 시도를 왜 안 했을까요? 명백하게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이 관보에 게재된 이 사유가 아닌, 자,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시도를 하면은 자기가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지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상세한 이유가 다 까발려질 수 있는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수긍하고 좌천을 당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한번 추측해 봅니다. 뭐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시 검찰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록 기록한 그 회의록 자료 까면 돼요. 그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제가 이야기했던 정대택 씨가 법무부에도 대검에도 감찰 및 뭐 계속 탄원서를 제출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 포함됐는지 포함이 안 됐는지 징계위원회 회의로 까면 되죠. 그냥 단순하게 관보에 게재되는 포장한 걷어낼 거 걷어내고 포장한 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서 징계가 됐는지 까보시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 정리하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청새롬이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한번 진행하시죠.